자, 두 번째 이슈. 오늘 두 번째 이슈가 마지막 이슈고 오늘 메인 이슈기도 하는데, 나 이거 열받아가지고 임종석과 고민정의 선동 정치. 야, 임종석과 고민정은요, 제가 봤을 때 진짜로 나쁜 인간들이에요. 진짜 나쁜 정치. 특히 임종석은요, 정말 나쁜 놈이에요. 저는 86세대를 되게 운동권 세력이라고 막 비판하잖아요. 운동권 세력이 왜 비판을 받아야 됩니까? 얼마나 이 운동권이 어떤 운동이네요. 뭐 다른 운동이 아니에요. 민주화 운동이거든. 근데 민주화 운동의 또 경력이 뭐가 나쁜 거라고 운동권을 심판하고 비판을 해요.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저 보수 진영에서 저것들이 뭐 운동권 세력이라고 하면서 막 비판할 때 지적하는 지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그게 뭐냐면 사실은 뭐 민주화 운동했다 그걸 비판하는 건 아니죠. 그 세력들이 이후에 들어와가지고 했던 이 패거리 정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얘네들이 민주화 운동 할 때 물론 민주화 운동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데 그들이 그 이후에 권력을 잡고 했던 이 패거리 정치 그리고 지들은 이 특별하다고 하는 이 선민의식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이거든 사실요.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임종석이 지금 하는 짓을 보면요, 이러니까 욕을 먹는 거다 생각이 들어요. 이러니까 너가 운동권 출신이라고 하면서 욕을 먹는 거야. 임종석이 지금 하는 걸 보면요, 이러니까 운동권 심판하겠다고 저것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다라고 딱 들어 안 되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임종석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냐? 제가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난 진짜 견딜 수가 없어. 이재명 대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4일 날 양산에서 만났습니다. 만난 건 좋은 거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시 제가 방송도 했지만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기획을 잘했어요. 뭐냐면은 그 전까지 계속 선거를 연동형이냐 병립이냐 이거 갖고 안에서 내용이 많았어. 뭘로 해야 될지. 그쵸? 그 지자체 사이에서도 막 싸움이 나고 제가 방송에서 연동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또 막 항의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만큼 뜨거운 내용이었어.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지도부도 느낌이 병립으로 가려고 하나?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비명계에서 계속 연동해야 된다 말 나오고 양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동으로 가야 됩니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 다 듣고 나서 광주에 가갖고 연동으로 하겠다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자기 비명계라든가 양산의 의견들을 들어가지고 결정했다. 그렇게 스토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재명은 그 전부터 연동으로 하려고 마음을 결정해 놓고 있었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전 그렇게 생각해요. 결정해 놨는데 그 발표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다 포옹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절정이 뭐냐면은 양산에서 문재인 대통령 만나가지고 뭐 명문정당 같은 거 이런 말 나오게 한 거. 이재명, 문재인. 더 이상 비명, 더 이상 뭐 친명, 친문 이렇게 구별짓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같은 하나다. 그렇게 메시지를 준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잘한 거죠. 잘한 겁니다. 이때가 2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은 명문연대를 언급했고 당내 공천 과정 중 불거진 친문재인, 친이재명 갈등에 뭐 안타까워했다.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냐? 용광로처럼 분열과 갈등을 녹여내 단결해서 총선에 승리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기사에서는 뭐라고 하냐?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자객공천, 그래서 친문계와 친명계가 분열했다 이 나오는데 이게 맞는 기사입니까? 잘못된 거죠. 민주당 안에서 자객공천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거 자체가 프레임이에요. 웃긴 거죠. 자객이 어딨어? 당내에 사실은
친문이 아닌 사람이 어딨어요? 지난 총선 때 친문이 아닌 사람이 어딨어요? 다 친문이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만 승리해서 가져온 게 163석이에요. 163석. 지역구에서만 과반수를 훨씬 넘어. 특히 수도권은요. 수도권은 뭐 거의 다 민주당이야. 거의 다 민주당이라고요.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정치 신인들이 새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도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민주당 현역들과 붙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국민의힘은 막 정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현역을 피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과 붙으면 돼. 그냥. 누구나. 근데 민주당은 워낙 현역이 많기 때문에 내가 수도권 출마하려면 내가 어디 출마하려면 민주당 현역과 먼저 무조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까? 지금 무슨 자객? 뭐가 자객이야? 그러면 지금 친문 의원들 같은 경우 우리 지역구에 사람 보내지 마세요. 나 그냥 단수 공천 해주세요. 경선 안 할래요. 그 말이야? 무슨 개소리야. 만약에 친문 의원들이 있어. 고민정 같은 애들이 있어. 근데 고민정 같은 애들 그냥 컷오프 시켜버리고 거기에 친명계 의원을 뭐 전략공천 보낸다. 그러면 그거 반발할 수 있지. 그런데 그런 지역구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없어요. 현역 의원, 예비 후보 중에서 부적격으로 나간 사람 있지만 현역 의원 중에서 부적격으로 떨어진 사람 한 명도 없죠. 한 명도 없습니다. 민주당의 현역 의원 중에 넌 부적격이야 해가지고 요번에 낙마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고 현역들 다 그 자리에 있어. 정치 신인들이 가갖고 이제 경선하면 되는 거야. 근데 뭐가 문제야 지금?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자객이야? 아니 좀 인지도가 있고 좀 언론에 많이 알려진 사람이 내 지역구에 와갖고 나랑 붙으면 그게 자객이야? 그러면은 거꾸로 내 지역구에는 인지도도 없고 만만한 사람, 만만한 신인들이 와야지만 내가 인정을 하는 겁니까? 미친 새끼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무슨 친문 자객이다. 친문계 의원 잡으려고 친명이 뭐 자객으로 갔다 하는 거는 성질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가면 어때? 가면 어때? 현역 네가 이기면 되지. 시발. 현역 의원이 여러분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총선 때마다 정치 그 신인이 신인 아니더라도 도전자가 현역을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지난 총선에서 현역 의원이 있는데 반명계 의원, 그때 반명이었죠? 반명계 의원이 후보한테 떨어진 경우가 몇 건인지 알아요? 딱 한 건이에요. 금태섭. 응? 금태섭 외에는 없었어요. 지난 총선에서도. 현역 의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근데 이거를 씨발 무서워가지고 나한테 자객 보내지 마. 현근택 자객이야. 그거야? 미친 새끼들? 자신이 없어가지고? 황당한 거죠. 최민희 자객이야. 조홍천. 병신 새끼들. 그런 것들이 지금 다 탈당해갖고 딴 데 간 거거든요. 어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자객공천이라는 거 말이 안 되고요. 친문계와 친명계의 뭐 갈등, 웃기는 얘기예요. 갈등할 게 뭐가 있어. 사실. 뭐 했다고. 지금 현역 의원들 중에서 친문계 의원, 불이익 당한 사람이 누가 있어, 지금? 누가 있습니까? 지금 현역 의원들 중에서 나 친문계인데, 친명계가 지금 나한테 불이익 주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지금?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 왜? 자기 지역구에 자기가 나와서 경선하라고 하는데 누가 불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전까지 누구 있었냐면 조홍천, 이원욱, 누구야 또 윤영찬, 이상민 같은 새끼들. 그런 새끼들이에요. 여러분들 돌려봤더니
공천에서 내가 질 것 같아. 그런 인간들. 이 자객이야? 지들이 똑바로 이 지역구 관리 못하고 똑바로 정치 안 한 거지? 웃기는 새끼예요. 하여간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랑 이렇게 2월 4일날 만나가지고 친문 또 친명 구별이 없다. 우리는 하나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2월 6일날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이 1차 그 심사 결과, 그러니까 이 뭡니까, 공천 관련해 가지고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뭐라고 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1차 심사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선배 정치인들은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해달라.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 원인을 제공한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여러분 뭐 친문계들 그만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친문계들 그만둬,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윤석열 정권 탄생하는데 거기에 기여한 인간들. 윤석열이 총장 되는 거 조국 장관이 반대했잖아요. 반대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는 몰랐어. 일반 국민들은 이 윤석열 짱 화이팅 했지만 우리는 몰랐지만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었지요. 민정수석에도 조국은 알고 있었어. 최강욱은 알고 있었어. 윤석열 문제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알고 있다는 보고를요 받은 사람들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 시켜도 돼 했던 인간들, 그런 인간들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런 인간들이 꼭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에 윤석열 스타였다, 다 좋아하지 않았냐, 말하면 안 되는 게 우리는 모르잖아. 우리는 윤석열이 어떤 새끼인지 정보가 없잖아. 근데 너희들은 윤석열에 대한 정보가 있었잖아. 있었는데 왜 그랬어? 다른 거죠. 왜 국민들 핑계를 대? 그런 인간들 책임지라는 거예요. 혹은 그 윤석열이 겁난 일으킬 때 그 윤석열과 정말 모든 걸 걸고 싸웠던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추미애 장관. 그런데 그때 추미애 편들지 않고 그 겁난 중에서도 계속 함께 조국 비판하고 추미애 장관 비판하면서 윤석열 끌어내리는데 오히려 방해했던 인간들, 그런 인간들 책임져야죠. 그 얘기한 거거든요. 거기에는 친문이 없고 친명이 없어요. 그냥 그 문제 있는 개인들 그만두라는 거야. 용퇴하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이명백 위원장 같은 경우는 실명을 언급을 안 했거든요. 근데 누가 찔리냐? 지 혼자 찔려가지고, 임종석. 지 혼자 찔려가지고 뭐라고 하냐? 응? 대선 패배와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새끼가 정말 나쁜 새끼인 이유가 이런 거예요. 아니, 언제 이명백이 대선 패배 얘기했습니까? 갑자기 왜 대선 패배?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운동권 새끼들 머리 쓰는 게 항상 저런 식이야. 응? 이런 식으로 욕을 먹는 거예요. 아니, 누가 지금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사람들 그만두라고 했어?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어. 임종석이가 지금 말을 하나 만든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권 탄생 관련해가지고 관계자들 책임져라 했는데 임종석이 거기다가 지금 물타기 하려고 뭘 가져온 겁니까? 대선 패배와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은 문재인 정부한테 있지 않다라고 말을 만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해. 문재인 정부가 모든 것을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면서 뭘 못했냐? 조국 사태, 부동산 정책, 이거 똑바로 못했다. 이따위 말을 하고 있죠. 이게 무슨 개소리야? 씨발. 조국 사태? 조국 사태라는 말을 지금 쓰는 게 맞아요?
조국 사태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이게 검난이었어. 윤석열이 탄생하는데 사실은 조국 장관을 이렇게 매도하면서 그때 여러분 부천장의 문제였어요? 조국펀드였죠. 조국펀드. 조국펀드 어디 갔어? 조국 사태라는 게 윤석열이 지금 탄생하게 된 그 원인이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 원인이라는 거는 조국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윤석열이 지금 뭐 한 겁니까? 권력을 향해서 지금 검사권을 검사 권력을 똘똘 뭉쳐가지고 검사들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아예 칼로 삼아가지고 정권을 향해 칼을 휘두른 사건이에요. 근데 이 새끼는요, 조국 사태와 부동산 정책을 딱 묶어가지고 당시 조국이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거 제대로 해결 못한 거 이게 문제였다는 거야. 그럼 이 새끼는 지금 그럼 윤석열이 잘했다는 거야? 이거 황당하다니까요. 임종석이 말하는 거 듣고 있으면요, 그럼 윤석열을 잘했다는 겁니까? 지금 임종석이 조국 사태 이거 우리가 문제가 많았다, 조국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한다. 그 말은 윤석열이 조국 장관 관련해 가지고 검난 일으킨 거 잘했다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문재인 정부는 3년 차에 치러진 총선에서 압승을 했대. 아, 이 개새끼. 이 새끼는 말도 앞뒤가 안 맞아요. 이 새끼 말대로 만약에 조국 사태가 진짜로 문제가 있었고 조국에 문제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정말 문제가 됐다면 어떻게 총선에서 압승을 합니까? 네? 총선할 때가 언제였냐? 모든 언론들이, 모든 이 검찰 세력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을 막 난도질하던 그 한복판에서 총선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압승이 아니고 완패를 해야지. 완패를 해야지. 웃기는 새끼야. 아니, 문재인 정부가 압승한 거는 문재인 정부 너무 잘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조국 사태 때문에 우리가 마치 이번 총선에서 진 것처럼, 대선에서 진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개소리야. 조국 사태와, 지들이 말하고 있는 조국 사태라는 거와 검난과 민주당 압승은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무슨 일만 터지면, 조국 때문에 졌어. 그 얘기 나오는 거죠. 미친 새끼들. 조국 때문에 졌으면은 이 총선에서 졌어야지. 근데 이 새끼가 보세요. 이 얘기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는 인기가 많았다. 국정 지지율도 마지막까지 45, 47 높았다. 그런데 대선에서 0.73으로 졌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 얘기 왜 하는 겁니까? 누가 언제 이 얘기 했어? 이 얘기 왜 하는 거냐면요.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지고 나 총선 나오지 말라고? 야, 그러면 대선 패배한 그 원흉 이재명도 나오지 마. 지금 그 말 하는 거죠. 지금 그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 물으려면은 대선 패배 책임도 물어야지. 그러고 있어. 야, 이 씨발로마. 여러분, 이건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선거가 이거만 있었습니까? 사실은 2020년 총선 압승 이후에 모든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 졌지요. 재보궐선거, 지방선거고 뭐건 다 졌어. 다 졌어. 다 졌는데 대선에서 그나마 이렇게 적게 진 거 이유 뭡니까? 이재명 때문이에요. 이재명이니까 이만큼 나온 거죠. 이낙연 나왔으면요, 이만큼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종석은요, 이 윤석열 정권 탄생과 관련해갖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본인한테 한다는 거라고 딱 알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물타기 하고 있는 거죠. 야, 이거는 지금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니야. 이거는 친문에 대한 공격이야. 라고 이렇게 지금 선동질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것도 문제죠. 하원기라고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었던 이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페이스북에 글 많이 쓰고 있잖아요. 뭐 그 글들 중에는 볼만한 것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글도 있는데 난 이 친구 재밌어요. 뭐라고 하냐. 자기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총장의 덩치를 키워준 사람이 문재인과 추미애래요. 난데없죠. 이게 말이 돼? 문재인이라는 건 말이 되죠.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모른 척하고 방관한 거 아닙니까? 그 맞죠? 추미애는요. 추미애는 그 윤석열을요, 윤석열의 검단을 해결하려고, 진압하려고 모든 걸 걸고 싸웠던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추미애가 검남을 진압하려고 하는데 진압 못하게 계속 발목 잡고 모른 척하고 막았던 인간들이 책임이 있는 거지. 그 앞에서 모든 욕을 다 먹고 모든 매를 다 맞고 모든 이 화를 이 모든 공격을 다 당하면서 거기서 앞에서 최전방에서 싸웠던 추미애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이런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비열한 인간들이? 아니, 제일 앞에서 그 검난을 맞고 싸웠던 사람이 추미애인데 제일 앞에 싸운 사람한테 야, 너 때문에 윤석열이 커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문재인은 책임이 있죠. 방관하고 모른 척하고 우리 윤석열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총장이다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그만둘 때 추장관 그만두게 하고 윤석열은 살려두고 책임이 있지. 근데 어떻게 추미애 책임이 있어? 추미애가 왜 책임이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돼? 이거는 마치 우리가 이번에 축구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지고 났더니 손흥민 너가 더 잘했어야지. 네 책임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손흥민 아시아컵에서 한 번도 쉬지 않고 120분씩 지금 연속해서 뛰었어. 정말 국민들이 봤을 때 누가 봐도 너무너무 열심히 뛰었는데 지고 났더니 너가 더 잘했어야지. 너가 똑바로 잘 못해가지고 끝까지 제대로 안 해가지고 결국 진 거야. 이렇게 말하면 누가 인정하겠어요? 어떻게 추미애한테 책임이 있다고 해? 이 더러운 새끼들. 지금 보수 유튜버들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추미애 장관을 막 비웃으면서 추미애가 보수의 어머니다 얘기를 해요. 지금 추미애가 윤석열을 키웠다는 거는 누가 말하고 있냐면 보수에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방송에 나오고 나름대로 지가 혼자서 잘난 척하는 새끼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어떻게 추미애한테 책임 있다고 해? 추미애를 도우지 않고 추미애가 하려는 걸 다 막았던 인간들이 있는데 그런 인간들한테 비판을 해야지. 추 장관이 지난 1월 23일 날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 그때 얘기를 했어요. 대놓고. 책임을 지고 석고 대제해야 할 문재인 정부의 두 비서실장이 총선에 나온다고 한다. 유난 커플이 저지른 난동질을 제동 걸지 못한 참담한 결과에 대해 책임감과 정치적 양심을 보여줘야 한다. 정치의 염치를 빼면 뭐가 남는가? 추 장관이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추 장관이 이렇게까지 대놓고 하는 이유 뭡니까? 본인이 법무장관으로 있으면서 그 두 비서실장 새끼가 윤석열을 비호하거나 간접적으로 도와준 것들 이 많은 거 아니야. 본인이 법무장관으로서 검난을 진압하려고 막 하는데 청와대에서 도와주질 않아. 왜? 비서실장 새끼들 2명 노영민하고 임종석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새끼가 어딜 나오는 겁니까? 다른 지역구도 아니야. 다른 지역구도 아니고 어딜 나오겠다는 거야. 홍익표가 있었던 중구 성동구 갑. 중구 성동구 갑은 홍익표가 거기서 내일 3선을 한 곳이 3선. 홍익표가 요번에
그냥 여기 나가면요. 사선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여긴 민주당의 텃밭이야.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실은 한강벨트 다 뺏겼는데 성동구는 민주당이 이겼죠. 여긴 민주당의 텃밭이에요. 민주당 누가 나가도 당선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곳이야. 근데 홍준표가 이런 정말 꿀같은 지역구를 그냥 포기하고 요번에 어디로 갔습니까? 서초 갔어요. 서초. 이거 선당우사 아니야, 선당우사. 본인이 먼저 본을 보이겠다는 거거든? 그런데 이렇게 빠진 지역구를 지가 기어 들어가겠다는 거지. 이게 여러분 말이 돼요? 임종석이 홍준표 이전에 여기서 국회의원을 했죠. 그럼 여기가 지가 당연히 여긴 내 지역구야 되는 겁니까? 이런 곳은 차라리 정치 신인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요번에 영입한 영입 인재들한테 주는 게 맞죠. 더군다나 원래 민주당에서 만들어 놓은 공천 이 룰에 따르면 어떻게 있냐? 현역 의원이 없는 지역은요, 당에서 전략공천하게 돼 있습니다. 전략공천. 그럼 여기에 임종석을 전략공천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맞아요? 말이 안 되죠. 정봉주 의원. 정봉주가 원래 노원갑이잖아요. 노원갑인데 그 이후에 억울하게 감옥 가고 정치 못하고 있다가 요번에 재기하려고 나가는데 어디 나갑니까? 노원갑으로 안 나가잖아요. 노원갑으로 안 나가요. 정봉주 입장에서는요, 본인이 국회의원 했던 지역, 노원갑 나가는 게 훨씬 좋을 수 있지. 근데 어디를 갔냐? 강북을을 갔어요. 근데 기사를 보면은 진짜 웃겨. 자객 출마래. 아, 이 미친 새끼들. 아, 돌아버리겠어. 자객이란 말을 막 쓰면 안 되지요. 강북을은요, 박용진이가 관리를 너무 잘하는 곳이에요. 정봉주 의원이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갔다가 방송 보니까 본인도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 아, 박용진이 관리를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본인이 얘기했어. 근데 이 지역은 박용진이 굉장히 센 곳이야. 같은 경선이지만 이 지역구는요, 정몽주도 만만치 않은 지역이에요. 진짜 어려운 지역인데 여길 나갔다고. 노원갑을 안 갔어. 노원갑 갔으면 훨씬 쉬웠을걸요? 그런데 어디 간 겁니까? 그냥 너무 쉬운. 아, 홍준표가 선당우사 하기 위해서 그냥 포기하고 서초 올라갔는데 그 빈자리를 그냥 딱 기어 들어가갖고 씨발 그냥 너무 쉽게 국회의원 하려고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더군다나 임종석은요, 정계 은퇴했죠. 2019년도에 정계 은퇴했어요. 은퇴해놓고 4년 지나가지고 총선 앞두고. 진짜 비열한 새끼예요. 응? 작년 7월 달에 갑자기 다시 그냥 정계 다시 복귀합니다. 근데 복귀하는 이유가 뭐냐? 나 이게 너무 웃겨. 복귀하는 이유가 뭐냐면 2019년도에 정계 은퇴할 때는 민주당이 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멈춰가지고 세워야 할 책임과 의무가 민주당한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임종석은요, 본인이 부출마했다가 이번에 출마하는 이유가 뭐냐?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멈춰야 하니까 출마한다는 거야. 아, 좋아. 그럼 어디 가야 됩니까? 그럼 대구를 가야지. 험지를 가야지. 총선 불출마했던 새끼가 저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멈추기 위해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하고 나왔으면 어디 가야 돼? 전방에 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쟤들을 폭주를 멈추겠습니다 하면서 어디 가는 겁니까? 후방으로 가, 후방으로. 제일 안전한 곳으로. 제일 안전한 곳으로 갖고 그냥 막 칼을 막 휘두르고 있는 거야. 미친 새끼. 어떻게 성북으로 갑니까?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멈추겠다며. 근데 어떻게 일로 가? 지가 그러면 강남으로 가던가 서초로 가던가 그렇게 해야지.
아니면 최소한 국민의힘이 지금 있는 종로라든가 용산을 가던가. 어떻게 그냥 깃발만 꽂으면은 당선될 만한 안전해도 너무너무 안전한, 내가 그냥 적당히 안전하면 말도 안 해. 너무너무 안전한 홍익표 의원이 내리삼선한 지역, 지자체 중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했던 지역, 어떻게 성동구 갑을 갑니까? 이러니 욕을 안 먹어?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명백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탄생에 책임진 사람들 용퇴하라 말하기 전에 제가 벌써 1월 27일 날 방송했지요. 임종석, 너의 출마 자체가 민주당의 빨간불이야. 나오지 말라고. 아니, 나오려면은 개새끼 전망 가갖고 지가 먼저 앞서서 갖고 싸워야지. 어디 제일 안전한 지역 가갖고 이렇게 그냥 씨발, 그것도 만약에 홍익표가 붙는 것도 아니야. 홍익표가 피해주니까 거길 기어들어가. 이 바퀴벌레 같은 새끼 아주. 열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열받았었는데 시원한 게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이걸 보고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얘기한 거죠. 윤석열 정부 탄생 관련해가지고 책임있는 사람들 그렇게 추악하게, 이건 제 표현입니다. 이렇게 정말 치사하고 뻔뻔하게 하지 좀 말아라 얘기한 거거든. 그럼 지가 선거 나가려고 하는 지역구를 바꾸면 되잖아. 근데 이 새끼는 갑자기 이걸 어떻게 몰고 가는 거냐? 이거는 임종석 개인에 대한 거예요. 네 문제예요, 네 문제. 근데 이 새끼 계속 뭐라고 하냐?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회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훼손하면 안 된대. 지가 뭔데? 지금 여러분 이거는요, 친문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문재인을 지지하는 문재인 세력들,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임종석 너가 문제라는 거야. 너가 문제야. 너. 근데 이 새끼는 지가 문제인데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 친문 진영의 문제처럼 이렇게 확대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오늘도 뭐라고 합니까? 양산회동의 정신과 원칙을 강조한 이재명 대표의 호소에 깊이 공감합니다 하면서, 마치 지금 이거는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친문에 대한 싸움이다, 막 그런 식으로 선동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누가 같이 하고 있는 겁니까? 고민정. 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고민정 뭐라고 하냐? 황당하죠.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설득하고 막아세우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나는 이 워딩부터가 문제가 있죠. 설득? 이게 설득할 문제야? 윤석열이 이렇게 마술을 드러내고 저 개지랄 떠는데 이게 설득할 문제입니까? 지금 추장관은 모든 걸 걸고 사실 싸운 거 아닙니까? 추장관 광진 을에 그냥 있으면요, 그냥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쯤 국회의장 할 수 있어요. 그냥 당대표까지 했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자기 등급을 낮춰가지고 법무장관 간 거야. 추장관이 자기가 오선했던 지역구를 버리고 간 거라고. 그리고 그 오선했던 지역구에 이미 벌써 몇 년입니까? 벌써 8년째 준비하고 있던 김상진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가 그냥 친문으로서 그냥 전략구청 와가지고 지가 먹어버린 거 아니야. 그럼 고민정이 건방지게 무슨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당시에 자기들이 윤석열을 설득하려고 노력 많이 했다는 거야. 이게 설득할 문제야? 그러면서 웃기는 얘기 뭡니까? 당시 윤 총장을 지명할 당시 윤 총장은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었다. 그러고 있어요. 나쁜 년. 정말 이건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한테 너희도 윤석열 좋아했잖아. 그 말하고 있는 거죠.
야, 우리가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 우리한테 정보가 있었어? 그런데 청와대에 있는 너희들은 정보가 있었잖아. 민정수석실에서 윤석열이 어떤 인간인지를 다 조사해가지고 그 보고서를 올렸잖아. 너희들이 이 문제 있는 윤석열을 뽑은 거하고 윤석열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이 윤석열을 지지한 거랑 어떻게 이걸 동급으로 취급을 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 뺄셈의 정치가 그게 다라고 있다.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고민정도 뭐라고 하냐면 지금 친명이 친문을 치고 있다. 이렇게 막 선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무슨 개소리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뺄셈의 정치야. 무슨 뺄셈의 정치냐고요. 지금 친문 중에서 누가 불이익당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 지난 며칠 전에 윤영찬이 이 새끼가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 누가 모였냐? 지금 말하면 친명이나 친문이라고 한 새끼들, 반명이라고 한 새끼들 다 모였어. 그때 보면은 박용진, 김영진, 고민정, 양기대, 김철민, 김태년, 박강원 다 모였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핵심인데 이 사람들 중에서 지금 공천 관련해 갖고 불이익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중에서 누구 지금 공천하는데 부석값 받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무슨 갑자기 친명 친문이야. 제가 고민정하고 임종석이 아주 사악한 인간들이고 정치를 정말 더럽게 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공관위원장이 하는 얘기는 친명도 아니고 친문도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윤석열 지금 정부가 탄생하는데 직간접적으로 협조했던 임종석, 노영민 그 개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물론 실명은 얘기 안 했지만 그 개인들. 그럼 개인들이 해결할 문제지. 본인이 난 그게 아니다라고 변명하면 돼. 근데 이것들이 갑자기 본인들이 이 공격을 맞아야 되니까 갑자기 이거를 그 진영 싸움으로 바꿔버린 거야. 그래갖고 민주당 안에서 친명과 친문이 막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버린 거죠. 이런 게 선동이에요. 지저분한 년놈들 아주. 근데 여러분 윤석열이 탄생하는 데는요 친명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죠. 친문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지금으로 말하면 친명. 가장 친명의 핵심이죠. 정성호. 정성호 같은 경우 추미애 장관이 검난의 와중에 윤석열을 지사하려고 계속 애쓰고 있었고 검찰 세력과 막 싸우고 있었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검찰 세력과 함께 뭉쳐가지고 추미애를 막 여기저기에서 공격을 했잖아요. 여기저기에서. 이때 국회에서 추미애 장관의 무슨 특활비 문제 갖고 공격을 막 해. 추미애하고 국민의힘하고 논쟁이 붙으니까 갑자기 정성호 뭐라고 합니까? 정도권 해라 추미애. 국민의힘 의원들이 틀릴만한 거 없다 하면서 추 장관을 막 몰아세웠죠. 최근에 추미애 장관이 본인이 법무부 장관 그만둘 때 대통령이 그만두게 한 거를 폭로를 하니까 그런 거 파헤치지 말고 말하지 마라. 그따위 개소리 하고 있는 것들. 윤석열 정권의 탄생은요 친명 친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거에 공헌했던 그 개개인 새끼들의 문제인데 저는 정성호 이 새끼도 문제가 많죠. 정성호도 윤석열이 이렇게 탄생하는데 한몫한 새끼예요. 이 새끼도. 아까 하원기 같은 새끼들은 뭐 추상관한테 문제가 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오히려 추상관을 돕지 않고 추상관을 계속 뒤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던 새끼들. 그 새끼들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새끼들이 다 누구냐? 다 이런 새끼들이에요. 이상민. 추상관과 윤총장의 쓰레기 악취나는 싸움 너무 지긋지긋하다. 이유나 경위 등 따질 단계는 지났다 하면서 막 추상관 비판하고 있어요. 조홍천. 추상관이 윤석열 징계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헌정사상 초유의 검수통제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 이럴 때인지 비판하고 있어요. 할 만한 일이었지요. 근데 이 인간들 다 어디 갔습니까? 이 인간들 다 탁당해갖고 딴 데 갔어요 지금. 원조 친노라고 하는 이 유인태, 이 거지 같은 새끼 뭐라고 합니까? 추상관한테 경박하대.
그때 SNS로 평론사 비판했다는 거 뭡니까? 검찰이 똘똘 뭉쳐갖고 법무부 장관을 SNS로 엄청나게 공격을 했죠. 싸가지 없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추 장관이 SNS로 한마디 하니까 추미애한테 경박하대. 이런 새끼들이 윤석열 탄생에 공헌한 정치 원로, 원외 인사, 당내 인사 그런 새끼들이에요, 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탄생에는요, 친명, 친문 그런 거 없어요. 친노 이런 거 없어. 그냥 각 개인들의 문제야, 개인들의 문제. 그래서 임종선 너 개인의 문제고, 노영민 너 개인의 문제인 거야. 근데 이거를 개새끼들이 개인의 문제로 풀어가면은 아무도 안 도와줄 것 같으니까, 아, 이거는 우리 친문 세력을 공격하는 거야. 라고. 갑자기 고민정이 거기에 달라붙어갖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아닌 거를 당내에 그 개파 싸움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런 게 선동이죠. 더러운 정치. 정말 인간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전 그래서 임종석과 고민정을 원래 안 좋아하지만 이번에 이 문제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당내에 엄청난 지금 개파 갈등이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만드는 인간들. 그래서 이건 정말 나쁜 인간들이다. 이것들은 다시는 정치를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받아, 씨. 이 추석 이 명절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화나는 모습 보여주면 안 되는데, 너무 분노가 일어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광고 좀 하겠습니다. 우리 햇 고창김, 우리 장달수님의 햇 고창김, 사무리에서 3년간 판매하고 있는 인기 절정의 상품이죠. 100% 유기농이고요. 인공 감미제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햇 고창김. 야, 이거는 뭐 진짜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간식 대신에 김을 그냥 찢어 먹어도 맛있어. 찢어 먹어도. 그냥 간장에만 찍어 먹어도 너무 맛있는.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한번 드셔보십시오. 우리 사람 아이즈 멤버라면 반드시 한 번은 구입하셔가지고 드셔야 되는 게 바로 이 햇 고창김입니다. 새속을 구매하시면 어디 갔어? 고추장. 우리 무화과 고추장이 나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햇 고창김 010-5838-6645로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장달수님께 햇 고창김 주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사무리는 그 팟빵에서도 다운받아 보실 수 있거든요. 팟빵에서 mp3로 여러분 다운받아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 방송 보시고 매우 부족한 사무리지만 사무리 앞으로 더 열심히 해. 그리고 지금 오늘이 137일차인데 제가 200일 채워야 되거든요. 200일 채울 때까지 쉬면 안 돼. 응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과 함께 여러분 시청료로 함께 하시면 사무리가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의 시청료가 우리 사람 ING 또 사무리 지속 가능한 이런 방송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끄럽습니다. 함께 하시고 안녕히 주무시고 우리는 내일 새로운 이슈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138일차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